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도 잘 정리해봐야겠죠. 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는 관망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수를 보더라도 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강보 약보합 그리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도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오늘 장세가 마감이 되면서 관망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장세가 관망세를 기록한 것은 역시 이제 다음 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를 좀 더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관망 분위기가 또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부 전선주라든가 또 원전주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부 이슈 테마주, 특히나 반도체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반등세를 기록했던 종목군들도 짧은 반등, 짧게 올라갔다가 막판에 윗골을 달고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진행됐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시세가 추세가 형성되는 그런 흐름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엄청 좋은 이런 장세도 아니었다라는 측면이겠고,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순매도로 반전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2천억, 700억씩 비교적 많은 매물들이 나왔고요. 선물 매도까지 좀 진행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이어서 수급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기금들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었고,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종목 장세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관망세가 좀 진행이 됐고 좀 지루한 흐름이었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 지수는 5일 이평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5일 이평선에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을 뚫고 나서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 패턴은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다음 주 이후에 어떤 모멘텀들이 좀 더 나올지는 봐야겠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아직은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는 좀 가져볼 만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수급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고 다음 주부터 좀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키워드는 어떻게 제시를 해주셨을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분기점입니다. 네, 분기점인데 이 분기점이 위로 가는 그런 분기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거나 급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은 조심스럽게 미미한 반등 가능성을 제가 언급드리고 있고, 올해 증시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할 만한 상태는 일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시장을 보지 말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두가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전개됐습니다만, 그런 재료들이 일단 선반영됐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딱 나오게 되면 그 정책에 맞춰서 각국과 그리고 각 기업들이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됨에 따라서 증시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 제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월달, 3월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는 열어놓은 상태고요.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추가적인 어떤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최근에 원전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2차 전지 사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주력 사업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주력 사업을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정부의 노력들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조금씩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치적인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과까지 나올까지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대통령이 일단 체포가 됐고 그 이후에
결과는 뭐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미미하게 우상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역시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업황이 호전될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수혜 섹터, 이런 섹터들이 조금씩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는 일단 조선주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드렸었죠.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새롭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른 수혜 섹터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어떤 반등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너무 적극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에 따른 수혜 섹터로서 태양광도 볼 수가 있다는 측면이겠고, 원전주들도 갔다가 밀리겠습니다만 원전주, 전선주, 전력주들도 여전히 수혜 섹터입니다. 많이 올라서 부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런 협상이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들과 그리고 업황 호전 섹터, 화장품과 그리고 엔터 섹터들은 업황 호전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좀 느리지만 이들 섹터들은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 행정부 무관하게 오히려 업황 호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반등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5일평선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견조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렸었죠. 현재 이 차트 패턴을 제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주가 삼각 수렴형의 차트 패턴이 일단 우상향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하락 추세대의 저항선을 뚫었고 그 저항선을 뚫고 간 상태에서 5일이평선과 11일평선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겠죠. 현재 저항선 뚫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다가 자, 제가 화살표를 상방으로 기어놨죠. 저 상방으로 기어놓은 상태에서 지지선을 받고 이거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완만한 반등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언급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미미한 반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좋은 장세는 아니고요. 미미하게라도 우상향으로만 올라가게 되면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장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약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이 우상향으로 미미하게 움직이게 되면 갈 종목들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완만하더라도 우상향 기조, 이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업황이 개선되는 섹터, 그리고 트럼프 차기 내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 볼 순서인데요. 역시 오늘도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사실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장에서 그렇죠. 하나오션이 장중에 또 한 번 수익률을 높였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70%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세 자릿수의 어떤 수익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약하죠. 뭐 현대미포라든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적었던 하나오션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현대임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현대임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아직 시세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초에 보유예수가 풀리게 되면 이 회사의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대임스 같은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에는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은 오늘 별도로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 현대임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아직 덜 올랐던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섹터 안에서도 매일매일 최고 수익률을 높이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현대힘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 리뷰는 또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이제 한화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화시스템을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방산주들과 그리고 조선업황 자체가 모두가 좋은 상태에서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한화시스템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갖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장 초반에 조금 약세 출발 후에 주가가 오늘 1.8%까지 조금 강보 합선까지 올라선 가운데 마감이 되면서 반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주가가 그래도 양봉이 형성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점 매물이 별로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현재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입니다만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한 차례 들어왔다가 한 차례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입니다만 추세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도 온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죠.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역시 없는 분들은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HD 현대미포를 보겠습니다.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못 가고 또 역시 이제 이틀 동안 또 음봉이 나면서 흘러내리는 과정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다소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뭐 현대미포를 둘러싼 특별한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악재는 없는 상태고 조선주들 잘 가고 있는 가운데 혼자 지금 주가가 약간 흘러내리다 보니까 부담스러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는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가 완만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여전히 조선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들었듯이 HD현대미포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지금 못 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미포의 수주 금액이라든가 현대미포의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미포도 지금 이런 잔파동을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앞에서도 보시더라도 주가가 정말 진이기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진행됐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주가 등락세는 그렇게 큰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무사할 필요 없겠고요. 좀 더 긴 관점이라고 한다면 연이틀 동안 밀리고 있는 하락 조정을 또 한 번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주목은 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소량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도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관련주는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와 관련된 악재까지 가세해가지고 지금 2차 전지는 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땅을 파고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요. 어지간한 호재가 등장하지 않는 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형태인데, 다음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런 모든 악재들이 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단기 반등의 기폭제,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IRF와 관련된 처리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2차 전지가 추세적인 상승이라든가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우리가 뭐 쫓아가면서까지 물량을 털어낼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약간씩 꾸준하게 매집을 좀 단행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공격적인 하십니다만 저가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들고 계시는 전략 들고 계시다가 한두 차례 강한 반등세가 나올 때 그때 매도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하나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타이밍이다. 저희가 보유와 매수 전략 가져가 보겠고요. 이어서 HD 현대미포 역시 길게 보면서 조정 시에 저가 매수하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앞서도 이 내일의 단서도 분기점이라고 해주신 만큼 저희가 다음 주 발견 종목 참 중요할 텐데요. 바로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좀 다시 주목해 볼 타이밍이 나오는 그렇죠. 걸까요? 이미 뭐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고, 네. 또 주가도 이미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몰캡 종목이어서 우리가 한번 더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케이프라고 하는 종목은 뭐 여러분께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실린더 라이너 글로벌 시장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무려 3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실린더 라이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엔진이 이제 피스톤 운동할 때 그 엔진이 피스톤할 때 그것을 커버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대형 선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선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형 선박과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케이프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굉장히 호황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주가가 거의 못 올랐던 그런 종목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종목의 그 차트 패턴이라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주가가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흑자 기조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종목인데 신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정말 10여 년 기간 동안 장기 횡보세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박스 상단을 뚫으면서 바닥을 탈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장기 대바닥을 탈출한 종목군들의 시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는 측면이겠고요.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엔진 시장이 커지면서 평균 매매 단가가 커지고 또 마진율도 개선되고 있는데 뭐 LNG 선이라든가 또 이제 메탄올 선이라든가 암모니아 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엔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고 그런 가운데 실린더 라인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의 실적 자체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퍼 5배 정도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는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서도 퍼가 5배 정도에 불과한 상태였고 작년이죠. 2024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퍼가 역시 5배 정도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한 6배에서 한 7배 정도까지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적 증가치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퍼는 한 5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못 오를 만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한번 계속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한 차례 강하게 올랐죠. 요게 지금 오른 겁니다. 길게 봤을 때도 정말 긴 시간 동안에 바닥을 찍었던 종목이고요. 이제 바닥을 탈출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오늘 주가가 다시 양봉이 연출됐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7,480원이죠. 오늘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릴 때를 위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자, 목표가를 10,000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 6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바닥을 탈출하고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흐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리뷰 종목 한화시스템 언급일이 12월 30일로 저희가 자막에서 제시한 언급일에서 12월 30일로 정정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자 오늘도 제가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주말 동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조선주를 비롯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수혜 섹터와 종목군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방송에서 녹화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핵심적인 유망 종목군들까지도 압축을 해놨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유튜브 꼭 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번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대기하고 있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시장 진입하기에 앞서서 꼭 한규수 매니저님의 시장 인사이트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